혹시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나, 이대로 살아도 되나 걱정이 되진 않으세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일은 잘 안 풀리고 막막하고 답답하진 않나요?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성공할 사람입니다. 갑자기 뭔 소리야? 그럼 세상 모든 사람이 성공할 사람이냐? 네, 맞습니다.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냐? 성공한 사람들도 우리랑 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에너지가 넘치고 천재고 실행력 넘사벽이고 이렇게 슈퍼맨처럼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랍니다. 이후 자세히 소개하겠지만 진짜 전 세계인들이 알만한 천재 성공한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도 자기가 하는 일이 맞는지 확신이 없고 일하기 싫어서 웹서핑만 몇 시간 하다가 꿈을 대고 미루다가 벼락치기 하기도 하고 그냥 우리랑 다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공할 사람인 이유는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우리랑 다를 게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말하면 설득력이 없죠. 그 근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타이탄의 도구들입니다. 이 책을 참고해 성공이 남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바로 시작합니다. 연금술사의 저자 파울로 코엘료 들어보셨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입니다.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이죠. 그럼 이 사람이 글 쓰는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아이디어가 넘치고 커피 한 잔 딱 하면서 있어 보이게 글 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냐? 파울로 코엘료가 타이탄의 도구들 저자인 팀 페리스에게 해준 말을 그대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지만 먼저 자리에 앉는다. 머릿속에는 꺼내야 할 책이 들어있다. 하지만 미루기 시작한다. 아침에는 이메일과 뉴스 등 뭐든지 다 확인한다. 자리에 앉아 나 자신과 마주해야 하는 일을 조금이라도 미루기 위해서다. 3시간 동안 아니야, 나중에 한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내 자신에게 체면을 구기지 않기 위해 자리에 앉아서 30분 동안 글을 쓰자 생각하고 정말로 그렇게 한다. 이 30분이 10시간이 되기도 한다. 내게 성공적인 하루는 아침에는 괴로워하다가 저녁에는 즐겁게 글을 쓰는 것이다. 물론 손으로는 가장 재밌는 이야기를 쓰고 있지만 뼛속까지 고통스럽기도 하다. 낮에 4-5시간 동안 죄책감에 괴로워하지 않고 그냥 자리에 앉아 글을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내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어떤가요? 우리랑 똑같지 않나요? 이게 세계 최고 작가의 작업 모습 같으세요? 전혀 아니잖아요. 물론 저렇게 꾸물거린 이후에는 집중해서 글을 쓰죠.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느끼는 감정이 우리랑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다른 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 다른 점을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선택했든 간에 일이 어렵지 않고 괴롭지 않은 사람은 지구상에 한 명도 없다. 다만 그 사실을 받아들여 좀 덜 괴롭고 덜 힘들 수 있는 길을 만들려 하는 사람은 성공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은 실패할 뿐이다. 누구나 일이 힘듭니다. 여기까지는 우리나 성공한 사람들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딱 하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힘든 상태를 조금이라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은 그냥 힘들게만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들도 우리도 다 일하기 싫고 힘들고 좌절하고 다 해요.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바로 성공은 지능순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단순한 사실 한 가지만 깨달으면 인생의 폭이 훨씬 넓어질 수 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일상이라고 부르는 건 모두 우리보다 별로 똑똑할 것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사실이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세상을 바꾼 위대한 발견들은 모두 우리보다 그닥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스티브 잡스는 누가 봐도 천재 같으니까 제외하더라도 평범한 사람이 대단한 일을 해낸 사례는 넘치고 넘칩니다. 여러분의 운전 실수를 드라마틱하게 줄여준 고속도로 바닥에 색깔 칠해놓은 거, 그거 그냥 공무원 한 분이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이 매일 쓰고 있는 포스트잇, 이거 그냥 3M 연구원이 실수로 만든 거죠. 그 일을 하신 분들이 능력이 없다고 폄훼하는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도 이런 대단한 일을 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례는 끝도 없이 많습니다. 정리하면 성공한 사람들은 우리보다 똑똑한 천재들도 아니고 열정과 에너지가 항상 넘치는 슈퍼맨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랑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 모두 성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당신도 성공할 수 있어요 라고만 하면 뭔가 막막하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의 규칙을 조작하라.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목표는 낮게 잡아라. 그리고 자신이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게임의 규칙을 조작하라. 학창시절 생각해보세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딜 가든 소수입니다. 외고, 과학고, 민사고를 가도 거기서 잘하는 애들은 또 소수예요. 왜냐? 절대평가를 안 하고 상대평가를 하니까. 게임의 규칙이 옆에 있는 사람이랑 평가하는 규칙이니까 어딜 가든 승자는 소수고 패자는 다수인 겁니다. 그런데 이건 학교에서 성적 매길 때나 하는 이야기지, 사회에서 말하는 성공은 이런 절대적 규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00만 원을 벌면 실패고 100억을 벌면 성공인가요? 아닙니다. 1000억 벌던 사람이 100억 벌면 그건 실패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방구석 백수가 100만 원을 벌면 그건 성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즉, 성공이란 정의하기 나름입니다. 성공 규칙을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규칙을 정하면 됩니다. 타이탄의 도구들 저번 영상에서 말했듯 아침에 이불만 정리해도 성공입니다. 팔굽혀펴기 10번만 해도 성공이에요. 내가 진짜 바닥에 있다면 한 걸음 아니 반 걸음만 올라서는 걸 성공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야, 그거 정신승리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정신승리건 진짜 승리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공 경험이지 성공의 크기가 아닙니다. 인간은 성공 경험을 가질 때 자신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 뇌는 성공의 크기는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100만 원이든 100억이든 그냥 기분 좋은 건 똑같아요. 뇌는 성공의 크기보다는 빈도를 봅니다. 작은 성공이라도 여러 번 반복되면 뇌가 반응하고, 그러면 자신감이 점점 커집니다. 자신감은 모든 성공의 원천입니다. 보도 셰퍼는 자신감의 크기가 곧 성공의 크기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뭘 해도 자신있게 도전하죠. 문제를 만나도 공부해서 노력해서 해결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노력합니다. 그러니 문제가 해결될 확률이 올라가고 사회적으로 성공할 가능성도 올라가는 겁니다. 규칙을 조작하세요. 엄청난 재능이 있는 사람들, 금수저들만 하는 게임의 규칙을 가지고 플레이해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이들의 규칙에 따라 성공을 정의해야 한다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규칙을 만들고 그 안에서 아주 작은 승리를 쌓아가세요. 자신감을 키워 성공을 만드는 발판이 됩니다. 둘째, 자신만의 자리를 만들어라.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고 싶고 타인의 인생 영화에 들어가고 싶은 것은 매우 강렬한 유혹이다. 그래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에서 경쟁하려고 한다. 그들보다 더 좋은 것을 만들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말이다. 미안하지만 당신은 록스타가 될 수 없다. 이미 그 자리는 다른 사람들로 꽉 차 있다. 거기서는 당신이 정말 창의적이라고 생각한 아이디어들이 곧 남을 흉내낸 것밖에 되지 않는다. 성공하려면 자신만의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자리에 대한 질문과 창의성과 경험을 만들어내야 한다. 앞서 규칙을 조작하라는 내용과도 연관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임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정해놓은 룰에 따라 경쟁하면 언제나 승자는 소수고 그 승자가 내가 될 거라는 법은 없죠. 이런 경쟁 사회에서는 생산성과 탁월함을 강조합니다. 누가 더 많은 일을 하는지, 누가 더 뛰어난 역량을 보이는지가 성공의 기준이 되죠. 그러니 사람들은 인생을 희생해가며 더 많은 시간,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생산적인가가 성공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남들과 똑같은 일을 더 탁월하게 한다고 쳐요. 그런데 바닷가에 있는 수많은 모래 중에 특정 모래가 더 크고 아름답다고 해서 눈에 띌까요? 절대 안 띕니다. 눈에 띄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라 껍데기가 되든 돌멩이가 되든 진주가 되든 다른 모래알이랑은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생산성이 아닙니다. 희소성입니다. 팀 페리스는 그래서 성공을 하건 실패를 하건 당신의 진짜 모습으로 실패하거나 성공하라 라고 말합니다. 남들이 다 하는 거 좋다고 따라가지 말고 자기만의 개성을 찾으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말은 쉽지 참 어려운 거거든요. 피카소처럼 스티브 잡스처럼 다르게 해 라고 하면 말은 누가 못합니까? 실천하기가 어려운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딱 하나만 다르게 하면 됩니다. 남들과 비슷한 일을 하되 딱 하나 다르게 하세요. 그걸 어떻게 하냐? 결합입니다. 타이탄의 도구들에서 팀 페리스는 성공하고 싶다면 상위 25% 수준 정도 되는 두 가지 이상의 능력을 결합하라고 말합니다.
가령 운동 유튜버를 생각해 볼게요. 그 사람들이 뭐 대한민국에서 운동을 제일 잘하나요? 아니면 가장 재미있나요? 아닙니다. 적당히 운동 잘하고 적당히 유머 감각 있고 하니까 그걸 결합했더니 일반적인 운동 선수들보다도 훨씬 더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작가도 마찬가지죠. 우리 구독자님들이 좋아하시는 김승호 회장님 계시죠? 물론 너무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김승호 회장님이 대한민국 최고 부자인가요? 아니잖아요. 김승호 회장님보다 큰 조 단위 매출 나오는 사장님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고 김승호 회장님이 글을 한국에서 제일 잘 쓰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평균 이상의 두 가지 능력, 돈 버는 능력과 글쓰기 능력을 결합했더니 독보적인 부자 작가가 된 겁니다. 누구나 남들보다 아주 조금 잘하거나 혹은 잘해질 수 있는 능력 몇 가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두세 가지를 결합하면 똑같은 일을 해도 남들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아예 다른 존재가 되고 다른 게임을 하는 거니 경쟁할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자신만의 자리를 확보하는 거죠. 자기만의 자리를 확보하고 자기만의 게임을 하세요. 남들과 비슷한 일을 하더라도 결합을 통해 딱 하나 다르게 하세요. 평범한 사람이 천재를 이길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마지막, 규율이 곧 자유다. 앞서 말한 게임이니 차별화니 뭐 이런 거 아무리 알아도 실천을 안 하면 변하는 건 없습니다. 결국 행동을 해야 인생이 바뀝니다. 행동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규율입니다. 규율이라고 하니까 뭔가 답답하게 느껴지죠. 경제적, 시간적 자유 누리려고 성공하고 싶은 건데 규율을 지키라고 하니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진짜 진리인데 규율이 있어야 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 뇌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잡아먹는 생각 넘버원이 뭐냐? 다음에 뭐 하지? 입니다. 다음 일정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건 불확실성을 의미합니다. 우리 뇌는 불확실성을 진짜 싫어해요. 거기에 모든 의사결정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맨날 뭐하지 하면 그냥 몸에서 에너지를 갖다 버리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규율이 있으면 어떨까요? 규율에 따라 그냥 움직이기만 하면 됩니다. 고민할 게 없어요. 고민할 게 없으니 의사결정에 시간이나 에너지가 낭비되지도 않고, 그러니 행동력도 올라가고 뇌가 피로해지지 않으니 기분도 좋아집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경제적인 자유이건 더 많은 자유시간이건 질병으로부터의 자유이건 간에 삶에서 자유를 원한다면 규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평범한 사람이 성공하려면 행동이 필요합니다. 행동을 만드는 건 규율입니다. 그럼 어떤 규율이 필요하냐? 제 영상 중에 출근길 북토크와 타이탄의 비밀노트 시리즈에 좋은 습관을 많이 소개해 놨습니다. 그러니 구체적인 건 그 영상들을 참고하시고 오늘은 딱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일 한 가지에 두세 시간을 집중하면 썩 괜찮은 하루를 살게 된다. 눈 뜨자마자가 됐건 자기 전이 됐건 하루에 두세 시간을 온전히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걸 규율로 삼으세요. 이걸 못 지키겠으면 주변인과 약속하고 돈을 걸든 같이 노력하는 모임에 들어가든 해서 어떻게든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바꾸는데 대단한 행동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 유튜브 퇴근하고 두세 시간 해서 키웠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퇴근 후 두세 시간 임장 가고 네이버 부동산 보고 하면서 실력을 키웁니다. 주식, 영어 공부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두세 시간만 중요한 일에 집중하면 충분히 성과가 납니다. 그러니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한 규율을 세워야 합니다. 저녁 먹고 자기 전까지는 독서만 한다.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 전까지 블로그 글쓰기 한다. 이런 식으로 규율을 정하고 지켜야 합니다. 규율이 꾸준함을 만들고 자유를 만듭니다. 스스로 정한 규율을 지킬 때 자유, 행복감, 성공이 따라옵니다. 슈퍼히어로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때로는 영웅적으로, 때로는 평범하게 살아가는 걸 반복하는 사람들이 존재할 뿐이다. 성공한 사람들이 슈퍼히어로라 성공한 게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랑 똑같아요. 하기 싫어서 빈둥거리고 좌절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온갖 멍청한 의사결정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그들은 실패 속에 머무르지 않고 아주 조금 더 발전하려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처럼 발전하고 성공하고 싶다면 게임의 규칙을 조작하세요. 내가 이길 수 있는 작은 승리를 정의하고 성공 경험을 쌓으세요. 성공 경험이 쌓이면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의 크기가 곧 성공의 크기가 됩니다. 자기만의 자리를 만드세요. 남들 하는 대로 똑같이만 하면 해변의 모래알이 될 뿐입니다. 모래알은 잘해봤자 모래알입니다. 조개나 진주가 되어야 합니다.
남들과 딱 하나 다르게 하세요. 몇 가지 능력을 결합해 차별화 포인트를 만드세요. 규율을 지키세요. 규율이 자유를 만들고 규율이 행동을 이끕니다. 어찌 보면 답답해 보이는 규율을 엄격히 지키는 게 가장 자유롭게 성공으로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북토크와 함께 성공을 내 이야기로 만들어 가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